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 김보람입니다. 네,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16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수 물량도 3,400억 원 정도로 줄지도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프로그램 통해서도 5,600억 원, 6천억 원 가까이 매수 물량이 유입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난하게 상승으로 마무리할 자리였지만 오늘장 2,000포인트에서 넘나들던 코스피는 1,980선까지 내려와서 1% 정도 내려와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미국 공화당이 제시한 플랜 B 표결이 미뤄지면서 재정절벽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졌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오늘 4% 가까이 밀리면서 지수가 버텨낼 재간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투신권의 매물이 3천억 원 넘게 출회되면서 기관 외국인의 매수 물량 맞먹는 물량이 매물로 출회됐는데요. 네, 그러는 사이 코스피는 1980포인트에 0.9% 하락하며 마무리됐고요. 오늘은 코스닥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날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혼조 흐름을 보이다가 1포인트 내린 478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된다면은 2012년의 마지막 한 주가 전개되는데 크리스마스 휴장을 제외한다면 4거래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마감 시황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2월 21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2000선 회복하며 장출발한 코스피 지수 장초반 하락 반전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 큰 폭의 조정폭을 받았고 미국 하원이 재정절벽 협상의 플랜 B의 표결을 취소했다는 일단 악재가 전해지면서 코스피 지수의 하락 압력 강하게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에서는 1980선 하회하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 오늘 막판 들어 1980선은 지켜낸 모습입니다. 0.88%의 내림세 보이면서 1981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외국인 16거래일째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4,102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장마친 모습이고요. 개인 쪽에서 2,346억 원, 기관이 1,11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오늘 지수의 하락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했지만 장초반 이내 하락 반전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480선을 하회한 뒤 막판 들어서는 또다시 상승 반전돼 480선을 상회할까 싶었지만 이내 보합권에서 머물다가 오늘 0.24%의 내림세 보이면서 478선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물량 출회했습니다. 개인 쪽에서 63억 원, 기관이 129억 원의 매도 공세 펼치면서 지수의 하락 압력을 가한 하루였고요. 외국인 쪽에서 193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불확실성과 이 모멘텀인 부재한 가운데 오늘 하락으로 장출발했던 환율은 장중 상승 전환했지만 막판 들어서면서 또다시 하락으로 들어선 모습입니다. 오늘 40전 내리면서 1,074원 3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났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을 조금 더 깊이 했습니다. 4%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6만 1,000원 늘려 144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포스코 역시 1.27%의 내림세 보였고요. 기아차와 LG화학이 약 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강보합권에서 장마쳐 마감 종가 97,100원에 기록했고요. 한국전력이 장 초반에는 이 상승세가 강했는데요. 7거래일 연속 다행히 오늘 빨간불 켜면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이 1.46%의 오름세 보이면서 오늘 주당 3,5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약 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전일 대비 100원 내려 28,8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파라다이스 3일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2.50%의 오름세 보이면서 16,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동서가 약 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포스코 ICT와 CJ E&M은 강보합권, GS홈쇼핑이 1%대의 오름세 보이며 주당 1,600원씩 오른 하루였고요. CJ는 1.66%의 오름세 보이면서 67,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ITG 주가가 오늘 외국인가 기관의 매도 공세 속에 오늘 하락으로 장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4%대의 큰 폭의 조정받으며 오늘 전일 대비 6만 1,000원 밀린 모습이고요. 삼성전기 역시 3.77%의 내림세 보이면서 주당 4,000원씩 밀렸습니다. 삼성 SDI 역시 2%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 15만 3,000원에 LG 디스플레이 역시 3.51%의 내림세가 포착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전력주 살펴보겠습니다. 전력주 주가가 한중일 전력망 연계 기대감에 오늘 동반 오름세 보였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제룡전기는 약 5화권으로 파란불 켜며 장마친 모습이고요. 이화전기와 광명전기는 1%대의 오름세가, 선도전기 역시 1.82%의 상승세 보이면서 2,52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가스관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가스관 관련주 주가 오늘 일제히 상승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새 정부 들어 러시아와 북한, 한국 간의 가스관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온 모습인데요. 동양철관이 7%대의 급등세 보이며 1,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상강 M&T가 5%대의 강세 흐름, 하이스틸 역시 4.41%의 오름세 보이면서 22,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차기 정부의 규제 우려로 급락했던 게임주들 오늘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며 장마쳤는데요. 컴투스가 1.59%의 상승 흐름 보이며 41,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액토즈 소프트가 상한가 나타내면서 3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의 경우 기대작인 밀려나서의 돌풍에 힘입어 오늘 급등세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게임빌과 JC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NC소프트 역시 1.69%의 오름세 보이면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STX 그룹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STX 그룹주 주가 오늘 STX SOV의 매각 소식에 오름세 보였는데요. STX가 2.39%의 오름세 보이며 8,56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TX 조선해양 역시 2%대의 상승 흐름, 다만 STX 제노션만이 8%대의 급락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375원 밀려 3,855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IMBC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IMBC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하는 모습 연출됐는데요. 8%대의 급등세 보이면서 전일 410원 올라 5,5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인프라웨어 살펴보겠습니다. 인프라웨어가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4 모바일 오피스 제품을 탑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6%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560원 올라 8,88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유진로봇 살펴보겠습니다. 유진로봇이 오늘 마산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사업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5.47%의 오름세 보이면서 2,795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에이블 CNC 살펴보겠습니다. 에이블 CNC 오늘 주식 배당 결정 소식으로 하락 반전한 후 장 막판 급락하는 모습 연출됐는데요. 8%대의 급락세 보이면서 78,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여의도 연결해서 마감된 오늘 장 정리해보고 다음 주 장 전망과 전략까지 모두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2,000선 안착을 기대하게 했던 지수가 장중에는 1,970선대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상승에 따른 기술적인 부담, 재정절벽 우려, 삼성전자 하락까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렸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이번 주는 코스피가 2,000선에 다시 근접을 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요. 금요일 시장 자체가 19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1980.4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금요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4,095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2,346억 원 그리고 1,21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던 그런 형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 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들 수가 있는데요. 금일에도 프로그램 매매는 6천억 원 가량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미국의 그 재정 절벽에 대한 그 협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다소 시장은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바라보시면서 추세적인 우상향 상승 가능성은 조금 꺾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내년 1월까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시장 자체에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커지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12월 들어서 신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 역시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12월 달에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12월 달에 신흥 시장과 국내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 강세가 나타났던 부분이 다소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진행이 됐다는 점에서 연말에는 지수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좀 숨고르기를 띨 양상이 좀 있고요. 과거에 이제 12월 달에 계절성을 좀 감안을 하자면은 배당주라든지 아니면은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로 좀 압축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는 휴장을 감안을 한다면 올해 장도 한 4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음 주 어떠한 전략을 취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12월 달 들어서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상태이고요. 추가적으로 지수 상승을 위해서는 재정 절벽 이슈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1월 달에 이제 스페인 이슈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00포인트 안착에 대한 좀 걸림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전히 좀 대외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동안에 좀 선 조정을 받았던 필수 소비재라든지 그리고 제약업종 그리고 고배당주 중심의 연말을 대응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오늘 낙폭이 가장 심했던 삼성전자 전망에 대해 듣고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흐름 예상하시는지요? 추가 하락 가능할까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경우 이제 실적 모멘텀과 이제 그동안 이제 수급적인 측면들이 이제 상당 부분 주가의 상승에 대한 그런 논리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빠졌던 부분들은 다소 이런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유효한 상태이지만 다소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삼성전자의 금일 좀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 이제 전망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실적 컨센서스 자체가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금일 하락은 좀 단기적인 좀 조정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조금 그동안 느꼈었던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수준에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조정을 매수의 기로 삼자라고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최근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폭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진입하기에 매수하기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지수대였습니다. 하지만 대략 1900포인트 중반 수준에 위치한 지수대는 코스피의 그 지지력이 조금 강한 그런 지수대로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들도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국내 시장으로 꾸준히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에 이제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제 연말까지 이어지는 다소 가격 부담에 따른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오늘장의 수급과 업종 특징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가 1980선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하게 이어졌고요. 매수 물량도 오늘 한 4천억 원 정도, 프로그램 통해서도 앞서 짚어보기도 했었습니다만 한 6,1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이 유입됐습니다. 다만 기관과 개인의 매도 속에 하락했는데 오늘장 수급 특징과 업종 특징 모두 살펴볼게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매수 기조를 계속 보였지만은요, 오늘 같은 경우는 4천억 이상의 이제 매수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 위주로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 지수 전반적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 움직임보다 좀 더 중요한 움직임은요, 지금 보여드리다시피 이 연기금의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 지난 5일 연속으로 순매도 하다가 전일과 오늘 전일 2천억 그리고 오늘 한 114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문제는 일단 뭐 거래소 측면에서 그리고 코스닥 측면에서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선물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매도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12월 12일
11일과 12일을 기점으로 일단 지수는 일단 당분간 어느 정도 횡보가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연기금뿐만이 아니라 일단 뭐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서도요. 일단 최근 거래소 측면으로는 굉장히 많은 매수를 보였지만은 선물 측면으로는 일단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좀 매도 기조를 보인다는 것은 지수가 변동성을 좀 가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외국인의 4천억 이상의 순매수는 이제 업종별로 보면 상당히 좀 재밌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매수 기조가 좀 골고루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운송장비업종, 전기가스, 통신업 등 업종에 골고루 들어왔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금융업종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하루였습니다. 반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순매도가 잡혀 있는 부분은 역시 전기전자 쪽에 상당히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기관의 마이너스 수급으로 판단이 되고요. 기타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들의 어떤 참여는 좀 크지 않은 관망 위주의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특징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우선 오늘장 가장 큰 특징주 여러 가지 뭐 삼성전자 등의 이제 IT 종목들이 많이 있겠지만은요, 상당히 좀 많이 분석들을 해놓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이제 선정한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인데요. 오늘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제 3만 원권을 훌쩍 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잇는 전력망이 새로이 좀 논의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나오면서 또 상승을 장중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의 기관의 동반적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차익 실현 효과가 좀 강한 사항이 좀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 가격대는 지난번 고점이자 그리고 3만 원이라는 가격은 굉장히 오랫동안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을 했던 가격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의 의견은요, 현재는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부분이 좀 더 합당할 것 같고요. 추세가 좀 더 살아날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돌파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때까지 확인 후에 매매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은 쌍용양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쌍용양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쌍용양해 그 경우에서는 지금 굉장히 최근 실적이 안 좋았던 몇 년을 보냈지만은 지금 3, 4분기에 상당히 좀 좋은 실적, 흑자 전환이 돌아섰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에너지 개발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쌍용 자원개발이라는 자회사 계열사인데요. 이 16개 광구 광업권을 이제 확보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 개발 쪽에 그리고 최근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요. 이 시멘트 관련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시멘트의 캐파가 줄어드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변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2차 에너지 그리고 환경에너지 쪽으로의 변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래서 내년에 어떤 새로운 조금씩의 실적들이 좀 개선될 소지가 많다는 쪽에 판단이 많이 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쌍용양에 아주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오늘 나왔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종목에서는요, 동양철관을 꼽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가스관 테마주로 일단 대표되는 종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양철관을 비롯해서 가스관 관련주, 철도 관련주가 대규모 상승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주한 러시아 대사와 만났다는 소식에 본격적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또 이제 LPG관, 가스관뿐만 아니라 극동 철도 관련된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테마 중에서 특히 이제 가스관과 철도 테마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테마가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좀 의문이긴 하겠지만은요. 일단 이 가스관 테마로
굳이 설정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이 가스관 업체들의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테마에서 벗어나더라도 점진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순서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장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빠르고 또 쉽게 전수받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의 이호선 대리와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께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을 살까요? 그렇다면 종목 선정 방법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살까요?까지 여쭤봤는데요. 먼저 조준성 이사님의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주식 살까요? 질문에는 일단 1950에서 2000 박스권 염두에 두고 대응하자 하셨고요. 그렇다면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5일선이 깨진 대형주로 꼽아주셨고 오늘 3% 넘게 내리면서 5일선 아래로 내려온 삼성전자를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호선 대리는 주식을 살까요?라는 질문에 지금은 아니다. 현금 비중을 확대할 때다 하시면서 그래도 종목 선정법으로는 안정적으로 배당 노리는 투자를 하자 하시면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KT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조준성 이사님, 주식을 살까요? 라는 질문에 1950선에서 2000선 박스권 구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자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유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저기 박스권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드린 캔들이 있어가지고 1월 달에서 2월 달 상승폭이 굉장히 큰데 그때 5일선을 타고 간 캔들 개수가 28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0개째, 이제 거래일수로 20일째부터는 약간의 거기 변동폭이 올라가는 추세보다는 늘어지는 추세고 조정적으로 가는 그 평균선을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5일선 깨졌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20개째 들어가기 때문에 우상향보다는 약간의 조정을 좀 생각하고 캔들의 어떤 그 리스크를 생각해야 되고 아래쪽 하단에서 올라오는 21선 이제 지지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박스권 전략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조정폭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 힘이 이탈되는 게 아니라 또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순매수 기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힘이 이탈되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2000포인트를 뚫는 거는 아직까지 좀 힘들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1000포인트를 처음 도달한 게 89년인가 됩니다. 그거를
한 16년 만에 이제 그거를 1000포인트 갔다 500포인트 갔다 계속 지그재그 하다가 16년 만에 2003년인가 2002년 그때부터 1000포인트가 지지선 바뀌면서 이제 뚫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를 처음 뚫고 나서 리먼 사태로 해가지고 이제 무너진 다음에 지금 이제 기간별로 보게 되면 크진 않죠. 지금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의 어떤 그 선이라는 게 굉장히 가까운 선이 아니죠. 굉장히 그냥 두꺼운 선이 길게 보게 되면은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 이제 뭐 다음 주 남았는데 예. 한 번은 이제 2000 우리 한번 보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일링 한번 다시 2000 부근은 다시 들어갈 거 생각되기 때문에 네. 요 박스 구간에 이제 하단 쪽 들어가기 때문에 매수 구간이 이제 되는 거죠. 대신에 크게 보는 것보다 이 폭도 작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쪽은 이제 매수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00 돌파는 아직까지는 어렵겠지만 지금은 힘을 집중하는 구간이다 하시면서 위로는 한 2000 정도, 아래로는 1950을 박스권으로 정해주셨는데요. 이호선 대리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 하셨는데 앞서 이사님이랑 시장을 보는 시각은 조금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은 2000선 포인트까지 왔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 미국에서 있을 재정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됐고 진척의 사항이 나왔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분위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까지 나온 얘기로서는 일단은 재정 협상에 대한 난항이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시장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연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27일까지는 미국이 이제 어찌됐든 이제 계속 이제 의회가 휴회를 하기 때문에 내용이 나올 것이 다음 주 월요일이라든지 저희는 이제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예. 단기간에는 조금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조금은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계 최대의 인덱스 펀드 그 회사이죠. 뱅가드라는 회사에서 자금 유출이 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운용사가 이제 개별 펀드의 그 벤치마크를 말씀드리는데 기존에는 MSCI에서 이번에는 FTSE를 좀 바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유입 자금이라든지 유출 자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유입 자금이 한 47억 달러 정도가 되면은 유출 자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1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조 원 정도가 순 유출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 뱅가드사에서 이제 우리 회사에 투입한 금액의 그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반도체랑 그다음에 장비 업체에 2조 한 8천억 원 정도, 예. 그리고 자동차에 1조 한 3천억, 은행에 한 7,500억, 그다음에 철강이랑 금속에 한 4,200억 정도의 투자를 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환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목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가 2조 정도, 그다음에 현대차는 5천억. 이 정도 이제 포스코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시장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협상이 난항이 계속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랜 B가 지금 일단 연기가 된 시점에서 예. 연내에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합의는 이뤄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장이 계속 올라왔던 요건이 어찌됐든 이 재정협상에 대한 이제 타결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음 주 내 장은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두 분의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준성 이사님께서는 12월 중에 5일선이 깨진 대형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일단 12월까지 해가지고 5일선을 타고 가는 점은 예를 들어서 뭐 종합 주가지수라든지 코덱스 예. 레버리지 뭐 삼성전자 오늘 처음으로 5일선 깨지는데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5일선을 쭉쭉 타고 오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종합 주가에서 깨지면서 이제 같이 깨지는 거죠. 근데 이쪽들의 섹터가 이제 선도주였고 다시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 가까이 반등이 들어간다 하게 되면 이쪽으로 다시 움직이겠죠. 앞에 제가 좀 약간 덜 말씀드리는 게 미국에 지금 다우지수 13,300의 넥라인에 좀 걸려 있습니다. 그게 10월달 고점인데 만약에 그게 10월달 전고점까지 가게 되면은 13,600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난주 제가 미국 시장이 뭐 다우가 400포인트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번 뭐 2,000포인트 고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100포인트가 더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면서 2,000포인트는 그 캔들의 어떤 부담감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치고 갈 수도 충분히 있고 조정받는 것도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 번에 어떤 리바운드
기술적 반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5일선을 깨지면서 한 5% 내지 10% 이상의 어떤 조정폭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 정고점을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서는 이런 대형주에 있어가지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뭐 호남석유, 금호석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것들은 고점 대비해가지고 먹을 폭이 좀 상당히 눈에 띄게 좀 나온 종목들입니다. 오늘 종가를 기준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엊그제까지 해가지고 27,000원 찍고 오늘 종가상으로 뭐 25,000원 부근도 갔다가 25,400원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해가지고 25,000원 이하 들어온다. 그러면은 고점 대비해가지고 10% 이상이 빠지는 겁니다. 그럼 하다못해 26,000 이상의 어떤 대반등이 또 가능성이 있죠. 또 미국 반도체 지수가 나름대로 우상향 쪽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거고 또 하나 뭐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네. 오늘 종가가 24만 원 깨져가지고 23만 6,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시 24만 원 이하 들어오면 다음 주 중 24만 원 이하 들어오면은 26만 원 코스로 생각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하다못해 25만 5천 원만 때리더라도 지금의 가격에서 어떤 단기 그 공략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건설주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어떤 폭들이나 포스코도 그렇지만 폭들이 작은데 이런 뭐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흔들릴 폭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대형주를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보셔가지고 저점에 있어가지고 겁먹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김호선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 말씀해 주셨었고 이제는 중소형주 쪽으로 눈 돌릴 때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일단 이사님의 의견은 외국인들의 매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대형주들도 기술적인 반등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대형주들 단기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형주가 이제 폭들이 이제 크게 나오니까 삼성전자 예. 폭도 굉장히 크게 나온 폭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힘들이 이렇게 폭들이 이제 빠르고 또 진폭이 좀 빠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또 중간에 만약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게 미국적인 이제 재정 절벽이 이제 타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연말이 가까워지면 어떤 현상이 나올지 모르는데 좌우지간 다시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쪽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 메리트가 많이 있습니다. 예. 주간별 보게 되면은 뭐 다음 주 이제 권리락도 있고 하는 부담감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00포인트 돌파 쪽 기대보다는 2,000포인트 부근 가게 되게 되면은 대형주 쪽이 다시 가는 거고 이런 네. 쪽들이 목을 폭이 있으니까 들어갈 만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조금 조정받았던 것들을 계속 치고 나가는 거는 이번 주도 보셨겠지만 포스코 올라간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차라리 고점 찍고 내려온 종목들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선도주이기 때문에 네. 12월 달은 괜찮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뭐 전략 때문에 뭐 선거 이후로 정책적인 어떤 방향 틀에 있어가지고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많이 깨졌었죠. 오늘 좀 약간 소폭 반등이 들어오는데 이런 쪽도 이제 고점 대비해가지고 심한 건 50%까지 내려온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많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응집되면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좀 그런 쪽도 좀 억석을 좀 가려가지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그쪽도 10% 게임들이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좀 확실한 대형주 쪽이 좀 낫지 않을까. 거기 소형주 쪽은 약간 조금 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범위에서 대응을 해야겠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안정성이 훨씬 더 많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대형주 쪽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대형주 쪽으로 다음 주까지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내년 한 1월, 2월 정도까지 좀 길게 본다면은 그래도 중소형주 괜찮겠다. 보험 쪽으로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네, 이어서 한번 이호선 대리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대처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배당 투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일단은 재정 협상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네. 되려면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후반기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제가 이제 보통 수요일에 나오기 때문에 뭐 이틀이나 3일 정도의 이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네. 가장 지금 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매가 많아서 외국인 시장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거래가 안 나오고 그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한 시장에서는요. 지금 현재에서는 배당 투자가 가장 조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추가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도 배당 투자에 약간 좀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 배당 투자 하시면은 통신주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KT라든지 SK텔레콤 그리고 보험주는 이제 3월 결산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뭐 메리츠 화재라든지 현대해상이 전반적으로 좀 고배당 여력이 높은 종목으로 뽑히고 있고요. 그 밖에 배당 수익률이 4% 이상인 종목은 관심 있게 보셔서 만약에 여기 중에서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데 저가인 종목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몇 개 종목을 좀 뽑아왔습니다. 한라건설, 동국제강, 차이나그레이트, 그다음에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기업은행,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배당 수익률이 4% 이상 나오는 어떻게 보면 고배당 종목이거든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제 충분한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온 오늘 추천 종목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종목들은 좀 약간 고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주에도 역시 GS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GS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12월 들어서 전력 부족 현상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GS의 자회사들인 그 GS 파워라든지 GS EPS 같은 경우는 가동률 증가로 따라서 실적 개선이 조금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자회사인 GS 홈쇼핑도 중국 진출에 따라서 아무래도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차트도 보시면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이번 시장에서도 크게 변화가 없이 꾸준하게 자기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배당 효과를 노리고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시장이 크게 좀 움직임이 있더라도 자기 자리는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세아제강이 있겠는데요. 세아제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시장에서 좀 저퍼로 유명한 종목입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의 예상치를 말씀드리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증가한 한 316억 정도 굉장히 많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턴어라운드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기별로도 실적 중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 같고요. 뭐 예.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뭐 퍼로 쳤을 때는 한 6배 정도밖에 안 되는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배당 투자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당 보통 배당 투자가 1,000원에서 1,500원 하기 때문에 이것도 성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당 투자 둘 다 모든 종목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저가에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조금 내려갈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S-오일도 이제 꾸준히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 500원 정도 가격 때문에 사실 매수가 안 됐었는데 목표가는 도달했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도 매년 뭐 3,000원에서 2,000원까지 높은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자체도 굉장히 개선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회복 때문에 그 2013년에 석유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기관 수급을 말씀드리면은 기관과 외국인 수급도 그동안에 조금 굉장히 차트를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이 거의 5일, 6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한 근 12월 달부터는 거의 매수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이렇게 배당이 조금 가능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KT는 나중에 설명을 해주실 거죠? 네, 오늘 추천 종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껴뒀다가 이따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조준성 이사님, 삼성전자를 들고 오셨어요. 12월 중에 5일선이 깨진 대형주로 접근하자 하셨었는데 삼성전자 오늘 한 4% 정도 밀렸었잖아요. 종목 선정 이유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될까? 매수 시점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앞에 말씀드린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 같습니다. 올 초 2012년 1월 달에 이제 1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뭐 150만 원까지 올라가서 50%의 그 큰 상승률을 보여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주식인데 뭐 다음 주가 해가지고 이제 폐장이 들어가는데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저도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 뭐 오늘 외국인들이 한 7만 7천 주 팔았습니다. 거의 한 1,000억 정도 팔았는데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그냥 똔똔 만들어놨으면 내국인 순매수 한 5천억 정도 됐겠죠. 지금 4천억인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여러 가지 뭐 뱅가드 펀드 뭐 얘기도 나오면서 기간에 뭐 어떤 차익 실현 욕구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150만 원까지 왔습니다. 또 최근에 목표 가격들이 뭐 180 뭐 이렇게 우상향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일단은 그
이 업종 자체, 삼성전자 자체가 꺾이거나 뭐 꺾이게 되거나 하게 되면 판도 자체가 또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2천은 어떤 내년에 2천을 돌파해야 되는 어떤 그 기대감이 이제 삼성전자로 많이 집중이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어떤 그 펀드라든지 어떤 기관들의 일시적인 욕구들, 이제 팔고 싶은 욕구들 이러한 것들을 해가지고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특허 관련해서도 뭐 조사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충격을 줄 만큼의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는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단기간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봐가지고 150을 찍고 지금 144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다음 주 중에 142만 원 정도 오늘 종가상으로 거의 뭐 저가가 나왔는데 예. 이런 분위기면 다음 주 초에도 한번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펀드 쪽 동향으로 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142만 원 매수가를 생각을 해보는데 142만 원 정도면은 뭐 배당락도 같이 받으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대신에 좀 분할로 그냥 뭐 들어오는 가격들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150 정도는 다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2만 원, 뭐 1만 원, 140 뭐 이하로 해가지고 그냥 그 범위를 좀 넓게 잡으셔가지고 좀 매수해보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뭐 잡지는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뭐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다시 언급해드릴 텐데 충분히 뭐 빠질수록 이제 가격 매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매수를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이 삼성전자였는데요. 다음 주 초 정도에 142만 원 정도까지 기회를 주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 가격은 142만 원 이하, 그리고 목표 가격은 조금 짧게 해서 150만 원까지, 손절가는 정해주지 않은 채 대응해 주자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호선 대리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게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KT인데요. 네, KT입니다. 일단은 배당 투자의 한 종목으로서 가장 유명한 종목이고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아이폰 5가 출시됐는데 LTE 가입자가 유치에 조금 괜찮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른 타사에 비해서 이제 약정기간 위약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이월 프로모션 등 좀 차별화된 정책을 갖고 있어서 예. 지금 KT가 조금 아이폰 5 이용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배당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5.47% 정도 배당 성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꾸준하게 2,000원 가까이의 그 높은 배당률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서 화요일은 이제 저희가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이틀 정도 봤을 때 조금 크게 무리 없이 들어가도 괜찮을 종목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말씀드릴 텐데요. 좀 여타 종목이랑 약간 수급의 모습이 다른데 예.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외인들이 수급이 높았었는데요. 경기 민감주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반대로 KT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가 들어온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재정 협상이라든지 이게 난항에 계속 치닫게 된다면은 외인이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저가 매수로 인해서 다른 민감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예. 기관 매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4일째 들어오고 있고 배당 여력 때문에 이제 기관에서도 요새 최근에 매도가 나오는 실점에서 그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의 사업성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회사가 통신 사업의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비통신 사업에 대한 회사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스카이라이프도 사실 KT 스카이라이프인데요. 미디어 콘텐츠 자회사가 이제 신설이 되는데 1년에 한 600억 정도의 자회사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부동산이라든지 위성 TV 등 이제 많은 이제 비통신 사업 영향이 좀 이렇게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배당 투자 말고도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도 KT는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현재가로 이제 월요일 시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수요일에 이제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많이는 안 잡고 최근에 고가에서 5일선 부근에 머물렀던 39,300원 이 정도를 저희가 이제 매도가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다르게 잡아보았는데요. 예. 5일선이 깨지는 뭐 38,000원 부근도 있겠지만 네. 만약에 배당락이 이제 잡힐 경우에는 배당락 시초가에 모두 던지시는 걸로 해서 조금 배당도 받으시고 최대한 보통 이제 배당락 받게 되면은 계속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락이 나올 경우에는 배당 시초가로 던지시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선 대리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은 KT였는데요. 일단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대응해 보시고요. 일단 시초가, 월요일 시초가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39,3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조준성 이사님의 지난주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요.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어제 살짝 손절가를 이탈했다가 오늘 다시 반등하면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네. 어제 뭐 그런 충격이 뭐 갑자기 들어올 걸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예. 일단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는데 그게 뭐 제가 찍어준 가격이 17,000원 이하로 이제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시장 종합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570을 찍은 이후에 오늘이 또 저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지그재그 반등을 주면서 빠지는 추세인데 또 네. 다시 반등 구간이 다음 주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점부터 이제 반등 들어가면 다시 17,000원 이상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7,000원 이하 말씀드리면서 18,000원 뭐 이상도 가능하다는 어떤 그 범위를 정해드렸는데 그거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사실 더 뭐 18,000원 또 이상도 갈 가능성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있어가지고 추세를 보게 되면은 반등이 들어가야지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은 이제 위치는 맞는데 뭐 다음 주에 뭐 점쟁이처럼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신에 가격 메리트는 고점대에서 많이 생겼고 그만한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17,000원 처음 시장 매수 가격부터 해가지고 한 가격은 그 들어갈 거 생각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17,000원 정도의 언저리에서 뭐 적당히 좀 나오셔가지고 뭐 향후 뭐 이거 뭐 방향성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8,300원이라고 목표가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한 17,000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조금 안정적이겠다라고 전략을 약간 수정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호선 대리님의 지난주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SO일이었는데요. 네. S51이었는데 제가 10만 3천원으로 매수 추천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10만 3,500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매수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는 10만 8,500원 해서 오늘 목표가를 정확히 찍고 내려왔는데요. 앞으로도 S51 같은 경우에는 배당 투자의 매력 그리고 양쪽에서 들어오는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회사가 이제 내년에 영업이 굉장히 대폭으로 증가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시점은 아직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차트를 보셔도 이제 작년의 실적만큼의 호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2012년 최고가인 14만 원에서 13만 원 부근까지도 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즉 지금 제가 일부러 손절가를 안정해드렸던 조건은 이 회사는 지금 여러모로 실적이라든지 배당 투자도 같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매수를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 관심 종목 SO일까지 AS 받아봤고요. 오늘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의 이호선 대리와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